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분과의 하는 랩미팅이 국제천문연맹과 공식적으로 협약이 돼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은 On for the universe with on your science. 안될 과학과 함께하는 우주를 펼치다. 키워드가 라이브 라이브, 스트리밍에 랩미팅이 랩미팅. 있어요. 우리 랩미팅이 들어가 있어. IAEA 홈페이지에. 와. Korea's official 페스티벌. 야, 페스티벌.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채널이죠 지금. 그렇죠. 야, 그쵸. 감동입니다. 내가 네. 여기 앉아 있다니. 야,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진짜. 아. 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저희를 도와서 현지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신 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모 박사님 우주망원경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의 STSCI라는 곳에 손상모 박사님이 직접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설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은 지금 손상모 박사님이시고요. 스페이스 텔레스콥 사이언스 인스티튜트. 단어만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멋있다. 우주 망원경 연구소에서 현재 광학 JWST 광학팀에서 스페셜리스트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관에도 S가 2개. 그러니까요. 이름에도 S가 2개. 야. 기가 막히네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를 나오셨고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어필 후배 어필. 예. 네, 여기 후배 예, 연세대학교 계시고요. 천문우주학과 화이팅. 이야. 네. 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혹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이제 프린시플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로 수석 연구원이세요. JWST의 운영에 참가하고 계시는 수석 연구원이시고 원래 이 전에는 10개 이상의 허블 우주 망원경 프로그램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 이상의 PI를 하신 분이세요. 와. 네, 그래서 SCI 논문이 이제 60개 이상이나 되시고요. 네, 지금 현재는 JWST 광학팀에서 계십니다. 원래 전문 연구 분야는 은하 형성과 진화 규명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임스 웹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떤 천체가 공개가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예. 저희가 이제 4가지의 사진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우주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맞아요. 공개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미지 중에 하나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일 것이다. 아마도 허블 울트라 딥필드처럼 아주 그냥 깊숙한 곳이나 또는 은하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은하단에서 저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저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아주 어두운 은하가 관측이 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앞에 무거운 은하단이 있을 때. 저 중력 렌즈만 봐도 기가 막혀요. 네. 보이세요? 저 둥글게 선이 빗금이 쳐져 네네.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네, 오늘 공개된 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야. 우리 인류가 역사상 봤던 적외선으로 가장 먼 그리고 가장 음. 깊은 그 이미지가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정말 청천한 색깔이네. 예. 이게 그럼 허블 딥필드랑 무슨 차이냐? 이번에 공개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사진은 12시간 30분 만에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서 찍은 사진이 그거 이상의 사진이 나왔어. 그렇죠. 박사님 이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그 앞에 이제 스파이크 모양 같이 빛이 뻗어나오는 그런 천체들이 있죠. 앞에 이제 하얀색 그런 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보이는데 그거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의 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나 하얀색으로 보이는 약간 좀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좀 둥그스름한 그런 그 모양들이 보이시죠. 그런 천체들은 전부 다 이 SMACS 0723이라고 하는 거대 은하단인데 그 중에 사진의 중간에 있는 은하가 CD 갤럭시라고 해가지고 그 중력의 중심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이렇게 주황색 빛깔의 그 좀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은하들은 저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 멀리 130억 광년 전에 있던 빛들이 이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중력의 렌즈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따라서 빛이 휘어서 우리에게 도달하니까 저렇게 막 휘어 보이기도 하고 뭐 불규칙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대충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이미지는 딱 찍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칼라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니얼캠으로 찍은 이미지인데 니얼캠에 필터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 파장으로 찍은 거죠. 예. 네. 근적외선 부분에 여러 가지 파장으로 찍은 것을 다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색깔로 표시한 이미지들을 이제 차곡차곡 합쳐가지고 저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게 총천연색 아, 이미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가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예요. 보시면은 은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빨갛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빨갛게 나왔던 은하들은 이제 아주 멀리 있는 그나마 관측이 가능한 밝은 은하들이에요. 아. 근데 저 맨 뒷장에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동그라미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은하들은 아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들이 아까 스맥스 0723이라고 하는 그런 은하단들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중력 렌즈 현상, 아까 우리가 봤었죠. 길게 왼쪽으로 중력 렌즈 현상이 보이는데 그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았던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어두웠던 은하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력 렌즈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제 모식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셨을 때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이 나왔던 거죠. 네. 저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어두운 은하가 빛으로 퍼져나가. 저희 지구가 저쪽에 있고 이제 원래 저쪽 방향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가운데 무거운 은하가 예.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멀리 퍼져나가야 되는 빛이 저 은하단으로 인해 다시 모이는 거죠. 그렇죠. 퍼져나가야 되는 빛이 오히려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야 되는 게 오히려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중력 렌즈 예. 현상입니다. 아. 원래 지구로 안 와야 되는데 렌즈로 우리가 빛을 모아서 우리 봉지 태우듯이 그렇죠. 원래 안 와야 되는 애들이 렌즈 때문에 모여서 지구로 옵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좋은 거죠. 네. 음. 그래서 저 빛의 경로를 보면은 딱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딱 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 박사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제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기를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똑바로 가지 않고 만약에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그 중력 물체에 따라서 이렇게 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력 렌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이런 관측이 있기도 전에 이미 예측을 했어요. 계산으로 다 예측을 해서 만약에 저렇게 멀리서 오는 빛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있다 오는 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렌즈처럼 휘어서 우리가 관측하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될 거다라고 예측해놓은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그 관측을 처음 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직접 검증한 계기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 빨갛게 길게 뻗어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오늘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영상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의 영상이에요. 예. 보시면 빽빽함의 정도가 조금 더 다르고요. 음. 그때.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들의 아주 디테일한 구조가 보이고 있어요. 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딱 봐도 네. 차이가 확 느껴져요. 네. 그렇죠. 옛날 폰 셀카, 맞아요. 최신 폰 후면 카메라. 그러니까요. 이제 좋습니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딥필드가 먼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엑소플래닛, 스텔라 데스, 갤럭시, 그다음에 스텔라 벌스가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되는 저 이미지 중에 한 것이 아주 작게 보이는 몇 픽셀 안 되는 저 빨간 점이 131억 년, 예. 131억 년 전에 이제 그 은하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ASP가 어떻게 관측이 되었는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ASP는 이제 스페인과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외계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WASP 96b라는 행성을 지금 트렌즈 라이트 커브, 그러니까 별빛이 감소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했고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터 베이퍼 수증기가 대기에 관측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관측 이전 관측된 자료에서는 물이 이만큼 관측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물이 너무나 많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공개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팀, 사우나 같은 거죠. 사우나 같이 수증기가 가득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행성에는 물이 있는 거죠. 우주 흠뻑쇼죠. 우주 예. 흠뻑쇼죠. 네, 지금 이제 트랜즘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이 행성이 발견됐는지 그 이제 행성 지나가는 별빛의 감소 현상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적외선 관측이라든지 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자료를 구해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박사님 지금 방금 WASP-96b라는 행성의 대기 분광 관측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보시고 나서 어떻게 간단하게 느끼신 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항성님이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WSP는 어떤 서베이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96번째로 발견된 행성, 별빛 앞을 갖다가 이렇게 행성이 지나가게 되면은 별빛이 조금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발견된 그런 행성이고, 그 행성의 크기가 토성보다 조금 크다고 해요. 토성보다는 좀 큰 행성이고, 근데 아까 수증기를 갖다가 이제 검출하게 된 그 원리가 뒤에서 오는 별빛이 그 앞에 있는 행성의 대기를 지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별빛에서 원래 별빛에 있는 그런 그 성분에는 보이지 않는 행성의 대기에만 있는 그런 성분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에서 조금씩 깎여 나가요, 신호가. 그럼 그 깎여 나가는 모양과 그 위치를 보고 이거는 수증기구나. 수증기인데 얼만큼의 수증기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게 그렇게 해서 알아내게 된 그런 수증기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곧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나사 화면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Star dying, a planetary nebula called the Southern Ring. Let's do it. 제가 공개했던 제가 예측했던 그 이미지죠. 이미지입니다. 야! 한 번도 이 정도의 해상도 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너무 와. 소름 끼쳤어요. 지금 소름 끼쳤어요. 제 저. 안쪽까지 다 보여요. 궁금해요. 손상호 예. 박사님 이 공개될 이미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상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미지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랑 네. 똑같은 첫 번째 경험이시군요. 어떠셨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예, 감동이 어떠셨는지. 굉장한 디테일들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딱 보고 나서. 박사님, 지금 이 이미지를 보셨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도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우주망원경으로 처음 본 이제 그 행성상선의 모습이니까.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왜 이렇게 달라 보이냐면은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이랑 자외선 영역 이쪽으로 찍었는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파장의 영역으로 찍으니까 전체적인 모양 비슷하지만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특히나 아까 지금 중간에 들어보니까 이제 중적외선 기기로 찍어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절대로 자세하게 찍을 수 없는 그런 파장대 영역을 찍은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파워를 살려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필라멘트 같은 그런 구조가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원래 이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정말 이렇게 약간 소름. 소름. 분명히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응. 쟤는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와. 야, 근데 그 나사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막 태어나서 자기 아이를 지금까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라식 수술 한번 한 다음에 딱 보는 그런 감동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지금 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사에서는 이제 다른 이미지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나사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rocess of merging 와. each other that drives 슈테판의 the evolution of 오중주라는 galaxy, that's 다섯 the 개의 mechanism of galaxies growth. I love this image. 은하가 of the 충돌하고 cosmic 있는 dogs 서로 moving 상호작용하고 through each 있는 other. 모습이 Mark, there's a lot 나타나고 going on 있는 in this image, isn't there? There is. So this 이 is a near 이미지입니다. infrared image and a mid infrared. 은하 5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being 4개가 heated up in 충돌하고 collision 와. between these galaxies. And that's a place where new stars are being born today. So we're actually seeing the process 은하 of creation 정보. of new stars now in the 와. mid infrared with Miri alone. 이게 We see 미드 mostly gas and 인프라레드 dust. So 이미지, we've seen the 아까 same 말씀해 galaxies 주셨던 again, 손상모 two 박사님께서 merging. 말씀해 And 주셨던 then we also 미리 see 이미지라고 something very 합니다. interesting up at 미리 the top here, 이미지는 because this top 여태까지 galaxy has 저 정도 something 고해상도로 new and 관측이 된 bright 적이 in the middle of 없어요. it. Giovanna, tell us what that 인류 is. 역사상 Yeah, that's 처음 보는 an 은하의 active 장면입니다. black hole. 와. 그래서 정확하게 We cannot 각각의 see
각각의 the 은하들이 black hole 어떻게 작용을 itself, 하고 있는지 but we see the 어떤 material 구성 성분을 가지고 swirling 있는지가 around, being 정확하게 swallowed 그 상호작용하는 by 모습이 the cosmic 보여요. monsters. 일반적으로 And 보던 it 천체 gets, 이미지랑 좀 다르네요. this 네, gas 그렇습니다. gets heated 왜냐하면 to extremely 여태까지는 high 중적 temperature 예산으로 as it 저렇게 falls 고해상도로 onto the black 이미지를 hole, 관측하는 게 and it 어려웠기 becomes very 때문이죠. bright. 예, 예. In fact, 그 정도로 this outside 장비를 galaxy 만드는 게 we see 쉽지도 않았고요. 예,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찍던 파장대가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영역.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고해상도로 찍어본 적이 없는 영역의 중적외선의 파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일종의 레이어를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Which has 지금 just taken over a period of 5 days. 왼쪽 And 맨 every 5 왼쪽에 days we're 있는 getting more 은하는 data which will NGC contribute 네, NGC fantastically well. 7320이고요. And, you know, 저 to NGC borrow a phrase from 7320은 저 famous 5개의 musician, 은하와는 we're ready to send 다른 this 은하입니다. telescope up to 사실은 11. 저 It 나머지 really is 4개는 fantastic. 같은 곳에 Thank you very 있는 much. 같은 정말 Both of you. Back to 중력적으로 you,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고 저 왼쪽은 아, 7320이라고 하는 저 밝은 거는 우연히 우리 뒤쪽에 시선에 예, 있어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거리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그룹이 아닌 거죠. 예, 5개 중에 한 명만. 네, 그렇지만 저희 이미지 보는 과정 중에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마치 5개가 함께 그럴 때 있죠. 네, 박사님 사진이 공개가 네. 됐는데 슈테판 오중주 스티븐스 퀸텟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 아까 저 혹시 미리 사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기대 이상인데요. 이 대상이 찍힐 줄 알았는데 아까 저도 두 번째 이렇게 미리 사진만 딱 보여줄 때 그 감동이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런 여기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데는 그 미리 사진이었죠. 예, 박사님 그 스티븐스 퀸텟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판 오중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은하는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에 있는 예, 시선에 시선 방향에 있는- 예 맞습니다. 더 가까이 있는 은하인데 훨씬 작은 어. 은하예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은하보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 가깝게 있으니까 그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은하는 그러니까 왼쪽 그 NGC 7320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네. 왼쪽에 있는 은하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별들이 다 분해가 돼요. 그 별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별을 갖다가. 왜냐하면 훨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뒤쪽에 있는 나머지 4개의 은하는 그 은하들도 만약에 비슷한 거리에 있었으면 다 별들이 보였을 거예요. 네. 근데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4개의 은하들은 뒤에 있어서 별들이 뭉뚱그려져서 별들이 분해돼서 보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4명은 친구들이 맞고 이쪽에 한 명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 찍혔어요. 근데 5명이 친구처럼 찍힌 거야. 근데 이거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사진으로 알 수 있다. 친구냐 아니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이 공개된 이미지가 바로 눈이 맑아진다. 저희 지금 나사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Stellar 하겠습니다. Nursery. Today, Wow. we're seeing brand new stars that were previously completely hidden from our call out in this 여기가 image. There's 별이 just so much 형성이 going 되고 on here. 있는 It's so 저 먼지 beautiful. 속에서 One 별이 thing that 태어나고 really, 있습니다. 예. really stands 아, out 별의 to me. 탄생이구나. There's a lot going on. To call out a few specifics. First of all, in general, the Carina Nebula 와, is a 천체 nearby 이미지들의 star-forming region within our 거의 own Milky Way 대부분을 새로 galaxy. 쓰겠는데요. About 네, 이건 7600 카리나 light years 네뷸라라고 away. 하는 예. 용골 And 성운이라고 in 하는 this 거죠. view, 우리 용골 we 성운. see 네. some great examples. 용골 First 자리에 of all, 있는 of 성운인데요. hundreds of new stars 우리가 that we've 관측할 수 never 있는 seen 스타 before. 포메이션 그러니까 성운 중에서 별이 생성되는 성운 중에서 가장 큰 성운이고요. 아, 저 안에서 거대한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대한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저 지역은 거대한 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오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O 타입 스타, B 타입 스타가 이제 별이 모여 있는 흩어져서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거대한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 정도로 그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와. 그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 실제 진짜입니다. 우주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우주를 잊어야 돼 이제. 예. 와, 와. 갑자기 눈이 갑자기. 뜨이는 느낌이에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원래 공개가 되기로 했던 모든 사진들은 공개가 다 되었습니다. 예.
손상모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기기들 장비들, 지금 오늘 예. 촬영한 장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려고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처음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빛의 파장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시작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감마,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쭉 파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은 딱 저기거든요. 가시광선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는 건데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광선 외에도 빛은 파장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아주 짧게는 감마선이나 엑스레이,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파장이 길어지면 자외선, 태양에서 이제 자외선이 우리 뭐 대기를 좀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선탠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외선 빛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더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적외선, 그 다음에 더 길어지면 이제 전파까지 있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왼쪽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뜨겁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적외선으로 가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낮은 물질이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이고 온도가 높은 물질이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 엑스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영역을 갖다가 표시하는데 보통 자외선 조금이랑 주로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아주 일부를 갖다가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보시다시피 적외선 훨씬 더 넓은 그 적외선 영역을 갖다 관측하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적외선이 이제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L2 포인트라는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지구 자체가 열을 발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 주변에서 저 적외선을 보게 되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훨씬 멀리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 앞에 슬라이드랑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기 투과율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지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황토색이나 그 갈색으로 이렇게 선들이 쫙 있죠. 0%부터 100%까지. 네. 저게 만약에 꽉 차 있으면은 빛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지구 지표면에서 X선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저렇게. 또 자외선도 막혀 있고 그렇지만 가시광선부터 이제 완전히 창이 저렇게 열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도 관측이 가능하고 위쪽에는 보시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모양을 갖다 그려놨는데 허블 우주망원경도 가시광선이 이제 관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창들이 열려 있긴 한데 적외선 쪽에 그래서 적외선 일부도 이제 사실은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파장마다 저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렇게 관측이 안 되는 그런 파장대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적외선 빛을 갖다가 영역을 넓게 관측을 하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처럼 이제 우주로 띄워가지고 그것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고 이렇게 관측을 해야겠죠. 네. 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전파 쪽도 보시면은 1mm부터 한 10m 정도 되는 그 파장의 빛은 또 완전히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전파 망원경, 우리나라에 이제 KVN 망원경이 있죠. 그 망원경 같은 경우도 이제 전파 쪽을 관측하게 되는데 저렇게 그 전파 쪽도 창이 저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 요건 이제 과학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과학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우주망원경의 옆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이제 만약에 빛이 들어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빛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엔 프라이머리 미러라고 하는 주경, 저게 이제 6.5m짜리 벌집 모양의 거울인데 저기로 먼저 빛이 한번 반사가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반사가 돼서 어디로 빛이 모이냐면은 왼쪽에 보시면 세컨더리 미러 그래가지고 저게 부경이라고 하거든요. 부경에서 또 한번 반사가 되죠. 그러면은 빛을 모아서 아주 작은 그 점의 형태를 모아서 저 가운데 있는 AOS라고 하는데 저게 후면 광학계라고 불리는 가운데 있는 저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저 안에서 빛이 또 몇 번 반사를 시킨 후에 오른쪽에 이제 ICM이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부분 있죠. 저게 이제 Integrated Science Instrument Module이라고 해가지고 저 안에 카메라들이 달려 있어요. 카메라와 분광기 이런 그 과학 기기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빛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쪽에 이제 과학 기기들이 저렇게 달려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해봤고요.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뒤쪽에 이제 그 과학 기기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의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지상에서 그 과학 기기들 갖다가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게 은색으로 된 거, 뭐 금색으로 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다 네네. 다른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는 우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아, 네. 네.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그거의 데미지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아. 저렇게 이렇게 잘 쌓아놔요. 이렇게 한꺼번에 기기들 여러 개를 갖다가 조립을 해서 망원경 아까 보신 것처럼 거울 뒷면에 그렇게 딱 붙여놓는 겁니다. 아까 지금 그 예.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미지 이전 이미지에서 그 거울 뒤쪽에 있는 게 저게 지금 저기 맨 안쪽에 뒤에 맞습니다. 네. 붙어 있는 게 지금 예, 저 보면은 이렇게 장비들이라는 사다리꼴 거죠. 모양이었잖아요. 네, 사다리꼴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이 그렇게 지금 보시면 딱 그 모양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대략적인 장비의 크기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람이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이 이거는 이제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과학기기 많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예. 네 가지인데 왼쪽부터 이제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이미징 분광기, 근적외선 분광기, 그다음 중적외선 기기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특히 제임스 웹 쪽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그 약자를 불러요. 닐캠, 닐스, 닐스펙, 그다음 미리 이렇게. 네. 각 카메라와 각 기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이제 보시면은 닐캠이랑 닐스는 그 카메라 모양이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기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핸드폰 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그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직접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달려 있고 반면에 닐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모양이 없고 프리즘 모양이 있죠.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분광을 하는 빛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NIR이라고 시작되는 기기들과 맨 오른쪽에 미리가 다른 점은 아까 잠깐 지문에도 나왔었는데 이 세 가지 왼쪽에 세 가지 기기들은 근적외선 영역을 갖다 관측을 해요. 그래서 네, 빨간색 가시광선에 쪽에 가까운 거죠. 가시광선 네.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중적외선 기기 같은 경우는 그 가시광선에서 먼 그런 그 영역을 갖다가 훨씬 낮은 온도의 그런 그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관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 그 기기가 달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어떤 모드의 관측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또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위에 측광, 분광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측광이라는 거는 빛이 얼마나 밝냐 어두우냐를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그런 모드예요. 빛의 얼마나 양을 밝은지 재는 거죠. 어두운지를 갖다가 그치 빛의 양을 재는 거죠. 이 측광 모드는 또 여기 지금 보여드린 건 네 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왼쪽에는 그냥 직접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 눈으로 보는 이미지들처럼 그냥 카메라를 딱 대고 찍는 모드가 있고 두 번째 코로노그래픽이라고 나온 거는 요건 좀 재미있는 건데 아주 밝은 별이 있을 경우에 아주 밝은 별이 있는데 나는 그 밝은 별 옆에 있는 행성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행성이 막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밝은 별 옆에. 그러면은 이 밝은 별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 행성이 너무 밝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밝은 별을 가려버려요. 디텍터에 그러니까 카메라에다가 까만색 그 영역이 있어요. 거기다가 별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별빛이 거기는 막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도는 별빛에 반대돼서 빛을 내는 그런 행성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직접 촬영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그 특수한 모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대단합니다. 맨 오른쪽에 타임 시리즈라는 거는 우주의 그 대부분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별빛이 불안정해가지고 뭐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밝아졌다 하는 그런 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재기 위해서 타임 랩스죠 말하자면 타임 시리즈로 관측하는 그런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분광 모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면은 분광은 뭐냐면은 빛을 그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빛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분광이라는 걸 설명드린 건데 빛이 저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 요즘 교과 과정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프리즘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하죠. 태양빛을 네. 갖다가 프리즘을 이렇게 대보면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유리 같은데 잘 반사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그 빛은 파장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이렇게 다발로 묶여서 들어오다가 프리즘 같은 그런 장치를 갖다 대면 저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남보식으로 빛이 나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밝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빛을 갖다가 파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분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분광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 공개됐을 때 두 번째였나요? 세 번째였나요? 그 이제 물의 그 수증기를 갖다가 많이 이제 네. 두 번째였죠. 검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분광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나눠서 수증기가 그럼 과연 넓은 파장 영역에서 수증기는 어느 영역의 빛을 갖다가 막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우주망원경에서 관측되는 빛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거는 그러면 수증기가 막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없는 거구나 분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원리를 써서 관측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였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떤 이미지가 공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먼 곳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었죠. 그다음에 은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성장하는지 은하의 충돌에 관한 이미지 이거는 아까 스테판의 오중주를 통해서 관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별의 형성과 일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별의 형성, 별의 탄생 태어난 모습 보셨죠, 랩장님? 용골. 네, 용골자리 성운의 용골 성운의 별 먼지 속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고 별의 일생 중에 이제 마지막은 죽음 단계겠죠. 이때 제가 돗자리를 깔았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가 공개가 될 건지 이제 지난주에 예측을 한번 해봤었는데 예. 이렇게 허블 울트라 딥필드와 같은 오래된 어떤 깊숙한 곳을 보는 이미지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했던 게 이렇게 중력으로 된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아. 그 다음 장 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공개가 아. 되었습니다. 중력 예. 렌즈 이미지. 그래서 이게 스맥스 0723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중력 렌즈를 보면서 저때의 이미지가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설명을 하면서 이미지 설명을 해주면서 131억 년 전에 태어난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까지 여러 가지 원소들의 분석, 스펙트럼 아까 손상모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원소들의 분광을 이용을 해서 다 검증을 한 거죠. 또 은하의 충돌에 대해서 어떤 은하가 이제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은하들의 충돌 이미지가 공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측한 건 요거였는데 사실 아, 이거였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스펙타클한 이미지도 한번 제임스 웹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은 맞췄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이것도 관측을 했어요. 아. 그쵸? 본게는 이제 10개 정도를 관측을 했는데 10개를 관측한 데서 그중에서 이제 임팩트가 그중에서 많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오늘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나머지는 차차 이제 또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오, 기대된다. 생각을 못한 예. 게 3개보다 5개 5종주니까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아, 이게 더 멋있긴 하다. 예, 이게 아. 근데 이거는 예. 지금 허블 이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게 허블 이미지고 왼쪽 맨 아래에 있는 게 NGC 7320. 예. 오늘 공개된 NGC 7320인데 색깔이 다르죠. 일단은 네네네. 뒤에 모든 4개의 은하는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다. 예. 이 말은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있다. 네, 더 멀리 예. 있는 은하고요. 그다음에 NGC 7320은 우연히 우리가 이제 트릭 사진을 찍듯이 네. 앞에 지나가서 찍힌 거예요. 얻어 앞에 걸린. 얻어 걸린 거죠. 얻어 얘는 걸렸어요. 친구가 아닙니다. 네, 얘는 이제 색깔만 보더라도 저 4개와 같은 은하가 아니고 이게 오늘 공개된 은하의 미리 아까 보셨죠? 중적외선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중적외선으로 봤을 때 이제 왼쪽에는 푸르게 나타나죠. 푸르게 나타나고 오른쪽에 저렇게 디테일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디테일을 떠나서 저도 이제 수많은 천체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진은 처음 봐요. 이런 류의 사진을 저희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이미지에서 놀라운 거는 박사님도 보셨겠지만 사실 은하의 구조도 너무 놀랍지만 저 뒤에 있는 빨간 것들이에요. 예. 저 빨간 것들이 바로 은하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렇죠. 야. 아. 은하의 사진이 얻어 걸린 거예요. 저 빨간색이라는 거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 그 준비 커미셔닝 팀에서 웹망원경 준비하는 과정 팀에서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오. 그 테스트 이미지는 저희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면서. 근데 하늘의 어느 영역을 그냥 대충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어도 은하로 가득 차지 않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을 찍어도. 예, 저희 허블 우주망원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허블 우주망원경 가시광선을 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앞에 우주 먼지가 가리고 있거나 이러면은 뒤쪽에 은하가 좀 상대적으로 덜 보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울의 성능도 너무너무 좋지만 특별히 또 적외선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잠깐 찍었는데 모든 영역이 모든 이미지가 그냥 은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 잠깐 찍었는데. 요것들은 이제 아까 슈테판 은하 있었잖아요. 이 은하 5중주에서 이제 은하 중심에 보면 블랙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블랙홀 주위의 가스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분광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 그렇죠. 철 성분이 얼마나 있고 아르곤이 얼마나 있고 황이 얼마나 있고 네온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가능이 하다는 거죠. 야, 이게 천문학자들이 사실 이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분광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요. 한 15명 가서 먹었어. 근데 우리가 결제하지 않습니까? 저 양님이 주로 결제하시거든요. 양님이 딱 결제하고 영수증 받을 때 그냥 25만 원이요? 이렇게 나와 기존에. 근데 분광을 하게 되면은 궤도가 밥을 3공기 더 먹었고 고기는
6인분 먹었고 항성이 소고기 2개 시켰고 이 세부 내역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량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쭉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게 분광학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전체 금액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하니까 더 세분화돼. 그렇죠. 정말 뭘 먹었는지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많이 먹은 사람을 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허블 이미지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니얼 스펙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손상모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니얼 스펙과 미리에 합성된 이미지. 이거를 지금 세로로 찍었냐 가로로 찍었냐 그 차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기준을 맞추면은 동일한 이미지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동일한 위치에 예.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오른쪽 2개 보면은 중간에 있는 거 은하 핵이 2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입니다. 2개가 하트 모양으로. 네, 하트 모양으로 2개가 예.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 뒤에 있는 4개는 전부 인터랙트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은하입니다. 아니 배경부터 그쵸? 그냥 알겠어요. 배경이 다르죠. 배경부터 달라.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작두를 탔죠. 탔죠? 이게 바로 플래네터리 네뷸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과 같은 사이즈의 별이 죽어갈 때는 우리 태양도 저런 모습을 내면서 죽어갈 겁니다. 그렇죠. 네, 중심에 있는 가스를 내보내면서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저기에 있는 팔열 성운 사실 이 25개 중에 하나가 걸릴 거다라고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쵸?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셨어요. 그 중에 야. 하나를 집었는데 나왔어요. 요게 보면은 이게 허블 이미지예요. 허블 그렇죠. 이미지를 봐도 음. 박사님 이 이미지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제 기억에는 올해 이미지로 그때 이제 하나씩 아.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미지로 선정이 됐었어요, 이게. 네, 올해의 이미지로 선정이 될 정도의 이미지인데 그렇죠. 아예 아. 급이 다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거는 선수 엑스레이 사진이죠. 요거는 이제 니얼캠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와. 이게 합성돼서 나온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스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바깥의 이미지가 안쪽 보이세요? 안쪽 음, 투과된 부분. 진짜 너무 아무리 대단하지 확대해도 다 않습니까?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10년 만에 TV 바꾼 느낌. 네. 그쵸? 예, 이거는 특별히 진짜 받아보셔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그러니까요. 진짜. 예, 원본 이미지를 보면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와.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바깥쪽부터 층층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제일 바깥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안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그렇거든요. 근데 지도에 등고선 허블 같은 느낌이 우주망원경- 들어요. 그렇죠. 등고선 같은 느낌이죠. 근데 예.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별에서 가스가 점점 뿜어나가는데 그게 연속으로 뿜어나가질 않고 한 번 빵 하고 이렇게 뿜어내고 또 한 번 빵 하고 뿜어내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와, 예. 이게 이제 아까 미리와 니얼 음. 스펙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니얼캠과 이미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허블 이미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층층이 구분되는 장면과 오른쪽은 약간 이제 부드럽게 뭉개져 있다면은 왼쪽은 정말 구조 하나하나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저 안쪽이에요. 우리 수영장 같이 풀 쪽에 예. 안에 있는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요. 허블 우주 망원경에는 2개의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그 필라멘트 구조가 2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왼쪽에 제임스 웹에서는 그 구조가 필라멘트 구조가 세세하게 어떻게 퍼져 있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와. 이게 이제 용골 성운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공개된 이미지입니다. 예.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이미지는 아니고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이제 관측된 이미지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에 관측된 이미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이것도 멋있어. 그 중에 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려진 우리 독수리 성운에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과 쌍벽을 이루는 미스틱 마운틴이라고 하는 네. 또 다른 창조의 기둥입니다. 저 먼지 구름 안쪽에서 이제 별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좋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카리나라고 보이죠? 일단 카리나 카리나. 용골 자리 쪽으로 이제 가면은 저게 오. 커다란 오. 야. 성운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걸로 봐야 돼. 네. 간다. 네. 그 아까 보였던 허블 이미지의 모습이죠. 예, 이제 저 간다. 이미지의 모습이 바뀌겠죠. 이제 그죠? 제임스 웹으로. 이제 제임스 웹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가자. 그래서 빨려 들어가면서 가자. 그 안에 창조의 기둥이 가자. 어디에 아. 있는지가 와우. 야. 보이는 모습입니다. 야.
이게 허블인데도 와 소리 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허블이에요. 영상에 허블이 찍은 사진까지 가는데 약 10초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제임스 웹은 한 5분 정도 가는 거야. 계속 가. 야 여기까지야? 계속 가. 이거죠. 네, 이게 와. 이제 제임스 웹이 본 용골 자리의 그 구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윈도우 바탕화면입니다. 적외선으로 봤기 때문에 박사님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적외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보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죠. 저게 원래 그냥 광학 쪽으로 보면은, 저 가시광선 쪽으로 보면은, 저 밑 아랫 부분이 특히 다 가려져 있을 텐데, 조금씩 보이죠, 안에가 이제. 특히 네. 가운데 보면은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보이는데, 적외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안쪽까지 보이는 거죠. 지금 저 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운데 빨간색 별은 정말 갓 태어난 별이에요. 아. 근데 거대한.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쪽들도 이제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겠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별들은 주로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보다 몇백 배 되는 몇십 배에서 몇백 배 되는 커다란 별인데 아직 많은 연구진들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무거운 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곳의 이 연구 결과 제임스 웹이 아마 그 비밀을 밝혀주지 않을까. 그 힌트를 주지 않을까. 네, 이게 진짜? 이제 리얼캠으로 확대해서 이제 합성해서 예. 이제 찍은 와. 이미지입니다. 야 눈이 뜨인다.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일종의 정말로. 이게 천문학자용 최면 사진이에요. 이걸 딱 눈앞에 띄워놓으면은 넋을 잃고 그냥 식사도 막 거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박사님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그럴 같은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정말로. 이제 행성의 아. 자료가 하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WASP-96b라는 행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행성이 아주 독특해요. WASP-96b는 토성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가깝게 돌고 있어요. 모항성이 우리 태양과 비슷하거든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가 100 정도라고 한다면은 얘는 태양과 이 행성과의 거리가 4 정도밖에 안 돼요. 오. 엄청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볼을 대고 있네요. 그렇죠. 볼을 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잖아요. 365일 도는데 예. 얘는 3.4일 걸린답니다. 와우. 빨리 돌아야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예. 알 수 있겠죠. 그런 그런 특이한 가스로만 된 우리 토성이나 목성처럼 가스로만 된 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줄지 매우 궁금했는데 놀라운 게 발견이 됐죠. 이게 바로 오늘 관측된 자료인데 놀랍게도 워터 H2O 워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사님 요 스펙트럼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빛을 나누면은 지금 이제 X축이 뭐냐면은 파장이거든요, 파장. 네. 그러니까 왼쪽이 짧은 파장, 오른쪽이 점점 더 길어진 파장인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러니까 프리즘에 빛을 대면 나눠지듯이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거예요, 빛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파장이 다르게. 그런데 이제 그 실험실 같은 데서 물에 의해서 막아지는 빛은 요런 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기준을 대보면은 지금 저 행성에서 나오는 게 수증기다, 물 수증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이건 지금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여준 것이고요. 그렇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직접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구형 행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와 비슷한 그런 돌로 된 행성들, 가스로 네. 된 행성들 말고 그런 거 중에 이제 별 앞을 지나가는 행성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대기를 갖다 해보면은 만약에 관측을 했더니 수증기도 나오고 뭐 메탄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성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나오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주로 관측할 거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모아서 별 주위를 도는 이런 행성들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고, 그러므로 생명체가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공개된 이 행성이 WASP-96b라고 위에 돼 있죠. 이 관측 자료는 사실 이제 이미지는 아니고 이 예. 관측 자료가 공개가 된 거죠. 이 관측 자료가 공개된 이유는 아까 손상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분광능이 이 정도다. 우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 성능을 보여준 그렇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류 천문학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인 행성을 찾는 거였고, 그렇죠. 이미 수많은 탐사선들이 혹은 망원경들이 가능성 있는 이 외계 행성들을 한 5,000개 이상 찾아냈어요. 네. 근데 아마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그냥 여기는 아마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물이 있을 것 같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정교하게 외계 생명체가 있을 만한 행성을 찾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오늘 자료였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손상무 박사님께 오늘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될과학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행사를 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중앙 집중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안될과학에서는 한국의 그런 대표로 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감동했어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 많이 추천수도 그렇지만 그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오늘 공개된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여줄 우주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정말 20년 동안 미션이 20년 동안 이제 진행된다는데 20년 동안 보여줄 그 우주의 모습이 저도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